쏟아지는 종목 기사들, 그리고 떠다니는 소문들, 모든 게 진실일까요? 핫한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생생주익 정보 통해서 필터링해드리고 대신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대신 공부해주는 채널, 주식 필터링 채널 생생주익 정보통입니다. 1부에서는 옵티시스의 기업, 주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이어가는지, 그리고 투자해도 괜찮은 안전한 회사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2부에서는 호재의 악재를 통해서 앞으로 옵티시스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여서 회사 주가가 급상승을 했으니까 메타버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주식을 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제가 예전에 분석했던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의 초반부를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속 또 다른 가상세계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메타버스 최고 플랫폼이 로블록스, 제페토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돈이 되겠어? 아니면 그 기업들이 돈을 이걸로 어떻게 벌겠어? 하는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트래비스 스캇이 포트나이트에서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제페토는 구찌와의 콜라보에 이어서 최근에는 수많은 기업들과도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페이스북은 2014년에 VR기기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1위 기업 오큘러스를 인수하고 2019년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을 내면서 애초에도 메타버스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메타버스 기업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VR 기기를 만든 경험도 있으니까 새로운 메타버스 세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써본 것만 투자하려는 성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제가 제페토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이게 뭐야 싶었는데 구찌, YG, 현대자동차와 콜라보를 하더니 최근에는 진짜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제페토에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KT, LG U+, 등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8월 초 시점으로는 200여 개의 기업들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전자, 금융, 엔터, 교육, 광고에서 대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메타버스는 진짜 좋아 보이는데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옵티시스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일까요? 그게 의문입니다. 저희가 일부 영상에서 회사 분석을 봤을 때 회사가 어떤 걸 한다고 봤었죠? 회사는 모니터, TV 등의 영상 출력 기기와 본체, 셋탑박스 등의 영상 재생기기들을 이어주는 케이블, 박스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통합 관제실, 디지털 사이니지, 원격 제어 등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광링크를 판매하고 있었죠. 올해 초에 처음으로 옵티시스를 메타버스와 묶은 기사를 보면 옵티시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한 디지털 광링크는 대용량 비디오, 오디오 신호를 손실 없이 선명하고 전송하는 기술로 메타버스의 체감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라고 합니다. 생생한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는 고화질 영상, 서라운드 실감 사운드를 실시간에 가깝게 손실 없이 정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옵티시스는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묶은 기사를 보면 키움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옵티시스는 광링크 기업이고 독자 기술이 있다. 그리고 4K, 8K 등 고화질 방송과 고해상도 디지털 디스플레이 보급 확대로 회사 제품의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다란 리포트 중에서 정말 끝에 두 줄만 메타버스 관련해서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향후 메타버스 등으로 실감형 영상 콘텐츠 시장의 성장이 광링크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기대가 된다. 딱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해보면 점점 고해상도의 영상 출력기기들이 나오고 있고 영상들도 고화질로 찍히니까 그걸 이어주려면 광링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메타버스는 초월된 세계로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끊기면 안 되니까 광링크 기술을 가진 옵티시스도 뜰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메타버스 하면 이렇게 기기를 쓰고 있는 게 먼저 떠오르시지 않나요? 메타버스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도,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삼성전자 아니면 다른 수많은 기업들을 가봐도 메타버스 하면 VR 기기를 쓰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어야 더 실감이 나기 때문이죠. 이 고글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더 선명하고 더 실감나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오큘러스 퀘스트 2의 사용법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기기를 쓰고 플레이를 도와줄 수 있는 컨트롤러를 손에 끼우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기를 가지고 메타버스에 어떻게 참여하냐? 휴대폰에 오큘러스 어플을 깔고 여기서 접속을 한 뒤 휴대폰과 기기를 연동하면 쓰고 있는 VR 기기 앞쪽에 오른쪽 화면과 같이 이렇게 게임이 뜨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더 나아가 새로운 세상, 초월된 세상, 메타버스를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대부분 무선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혼자 플레이하지 않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할 때는 TV로 내가 하고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광링크를 연결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별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산업이라고 하면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플랫폼 이렇게 4가지 산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메타버스 시대에는 5G로 끊김없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메타버스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중요한 인프라 기업들, 혹은 VR 기기, AR 기기 등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AI, 메타버스 엔진 등 소프트웨어 혹은 콘텐츠를 만드는 산업, 아니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뜰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해 있거나 이걸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옵티시스는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차라리 엄청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제페토의 네이버나 국내 유일의 상용화 AR 플랫폼을 가진 넥스트, 아니면 VR, AR을 통해서 여러 기업들과 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 혹은 기기에 들어가는 LG 이노텍 등이 옵티시스보다는 메타버스와 훨씬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얘기를 해보면 아까 나왔던 기사들과 리포트를 보면 고화질 고해상도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어쨌든 회사의 광링크 기술이 더 부각되는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안 그래도 옵티시스 회사에서 말하는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의 전광판, 홍보물 등은 다 종이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시간이 지나면 갈아 끼우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어느새부터 이게 디지털로 된 뒤에,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보이더니 최근에는 엄청난 고퀄리티의 디지털 사이니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디지털 사이니지인데요. 먼저 코엑스 앞에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부터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며칠 전에 진행됐던 LED 사이니지인데요.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진짜 엄청난 퀄리티의 작품인데요. 이거 2개 다 삼성전자의 사이니지 작품들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코시국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23% 성장이 예정된다. 그리고 이 시장은 22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옵티시스에게는 기대가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삼성전자랑 LG전자 얘기가 있었잖아요. 일단 옵티시스 홈페이지에서 회사는 디지털 사이니지로 뭘 하려고 하는지 볼 텐데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비디오 월과 그걸 이어줄 수 있는 기기들을 옵티시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옵티시스에서는 비디오 월이라고 해서 몇 개 제품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사이니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말 압도적인 퀄리티의 압도적인 수량의 사이니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걸 이어주는 기기들도 판매하고 있었고요. 다음으로 LG전자 B2B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기도 정말 수많은 사이니지 기기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케이블리스 제품도 있었습니다. 옵티시스는 영상 출력 기기와 영상 재생 기기를 이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LG전자에서는 이게 필요 없는 제품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7.6%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LG전자가 17.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어떤 선을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자기네 걸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걸 제가 찾아보려고 막 여러 개를 엄청 뒤져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옵티시스의 홈페이지, IR 자료, 회사 사업 보고서 등을 열심히 뒤져봤는데 삼성, LG와 관련되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옵티시스의 내수 매출이 46억밖에 되지가 않는데 삼성, LG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그쪽으로 일어나는 매출이 엄청 적거나 아니면 삼성, LG와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야, 얘네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광링크를 만든 기업인데 그래도 얘네가 기술이 있으니까 어쨌든 대박이 나지 않을까? 라고 하시던데요. 뭐 회사 보고서를 보면 물론 세계 최초로 광링크 케이블들을 수차례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2000년에 세계 최초로 DVI 광링크 케이블 개발, 2001년, 2002년, 2006년, 2008년까지 디지털 광링크 케이블들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얘기가 없는데요. 그리고 케이블들을 검색해보면 최근에는 넥시, 넥스트, K-웰컴, 벨킨 등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기술력이 좋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얼마나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년간의 회사의 매출은 변화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죠. 마지막 우려점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주가가 맞는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왼쪽은 회사 10년간 주가 차트인데요. 여태껏 꾸준히 만원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술력이 좋다고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었던 적이 없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려서 큰 매출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렇다고 보기에는 몇 년간 재고자산도 꾸준하고 현금과 금융자산만 쌓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꾸준히 내려가서 9%이죠. 뭐 부채 비율이 낮은 게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낮은 거는 회사가 더 크려고 뭔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회사는 만원 내의 주가로 계속 살아오다가 최근 5월에 급격히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옵티시스를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많이들 묶어서 얘기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회사가 처음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엮여서 기사가 났던 것이 3월이었습니다. 이때 한창 로블록스가 미국에 상장을 하고 국내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상장을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옵티시스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불리는 여러 기업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해당 시기에 이 기업들이 갑자기 주가가 확 뛴 거와 다르게 옵티시스는 아주 조용했죠.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관심을 주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러다가 5월 26일에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이때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묶여서 주가가 먼저 급등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게 관련이 없다라고 보도를 냈었지만 주가는 크게 빠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갔었고요. 그러다가 6월에 한 번 더 또 오르는데 그때서야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회사가 뭐에 묶여서 가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강하게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급상승한 5월 26일 이후로 회사 주식이 대량으로 변동이 일어나는데요. 들어가 보면 5월 31일 정원식 씨가 7,000주를 매도했고 이용희 씨가 16,000주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이후에는 조금씩 장내에 매도를 했고 최근 7월에는 신영국 대표이사님의 특수관계자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대표이사님의 친인척이시거나 임원들 중 2분이 주식을 전부 매도한 건데요. 아니 회사 주가가 여태까지 10,000원 내외였는데 그게 최근에 쭉 오르니까 저 같아도 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어렵거나 아니면 회사가 한창 성장해 나갈 때는 회사 대표나 임원들이 회사 주식을 매수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임원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주식을 판다? 이거를 주주 입장에서 보면 얘네는 대체 뭐 하는 거지? 기업 내부적으로도 이만큼 주가가 오른 건 기회다. 얼른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놓기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파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 자사주 매도는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옵티시스 결론입니다. 요즘 메타버스가 정말 미쳤습니다. 너도 나도 메타버스를 외치고 있는데요. 예전에 테슬라의 태만 스쳐도 그 주식이 미친듯이 치솟는 것처럼 요즘에도 메타버스에서 묻지마 형식으로 가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메타버스는 진짜 새로운 세상이 될 거고 앞으로 10년 내외로는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처럼 요즘에는 약간 투자용 유행어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뭐 크게 관련이 없는 기업 같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여차저차 해서 메타버스랑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물음 형태의 기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요즘에 중국 규제에 델타 변이 확산에 장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 어디다가 투자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개미들한테 뭔가 메타버스라는 강력한 미끼가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옵티시스는 압도적으로 낮은 부채 비율을 바탕으로 정말 깨끗한 재무 상태와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영업 상황을 보면 나름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광링크 기업으로도 좋은 기술력을 갖췄고요. 좋은 회사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와 관련되어서 투자를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가 떠오를 것 같으니 투자해야지 하신다면 페이스북, 네이버,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 등 직접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옵티시스는 안정적인 회사인 건 맞으나 투자하기에 좋은, 아니 메타버스로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물론 이 메타버스가 불러일으킨 미친 주가에 단타로 들어가서 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손해를 보는 건 저인 건 잊지 마시고 항상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광풍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핫한 주식들 필터링하러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